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조홍천 의원의 돌직구 발언인 겁니다.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여권이 간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중잣대로 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에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홍천 의원이 검찰 출신으로서 현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 그리고 김원호 회장 등의 어떤 과거사 논란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어떤 취지로 쓴 글이냐. 더 이상은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정말 문제 아니냐. 모두의 목소리가 완전히 원보이스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란 말도 있다. 다들 친문들 의식하는데 이 정도의 글에 용기라고 하니 서글프다. 조심스러운 우려는 어쩌다 익명으로 나오고 당당한 실명이 소심한 익명을 공격한다. 계속 자기 검열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익명조차 사라질까봐 조마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날선 발언을 했어요. 현 여권을 향해서 모두의 목소리가 한 보이스가 되고 있다. 자기 소신이나 용기가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편가르기와 이중잣대로 점철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저는 민생이 없다,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홍천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의 임의 스펙트럼에서 이제 좌와 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중간이 있죠. 그래서 설사 진보 정권이라 할지라도, 아니 진보 당이라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야 돼요. 이게 너무 좁게 되면 결과적으로 극우가 된지 국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할 부분은, 민주주의사에서 가장 경계할 부분은 뭐겠어요? 바로 원보이스예요. 한 팀이가 한 몫을 낸다? 이것이 가장 경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그대로 얘기하면 일단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면 그건 보수예요. 그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 보수고 옹호하면 진보입니다. 정의연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고 정의연을 옹호하면 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계랄지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박원순 시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의 저 작심 비판에 대해서도 통합당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정말 이제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걸로 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광복회의 어떤 광복회에 대한 발언이랄지 더군다나 여당 자체가 과반수 시장을 차지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좀 포용을 하고 가고 내부에서 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정책을 반영한다랄지 어떤 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각과 괴리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가장 경계할 부분은 바로 저는 원보이스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관련된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였는데 이 같은 조홍천 의원의 소신 발언에 비판 댓글,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대고 할 말 하지 마시고 자한당에게 할 소리를 하세요. 민주당은 창당 이래 제일 잡음 없이 굴러가는 듯 보인다. 제발 이런 글 올려서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고 180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미통당이 안 받아줘요? 그럼 탈당하세요. 선비질하지 말고. 이래서 검은 머리는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참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검은 머리 비난 또 나왔습니다. 조홍천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등등의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신동근 의원도 조홍천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이런 프레임은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보수 세력의 프레임이다라고 조홍천 의원의 발언을 공격하는 입장을 신동근 의원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조홍천 의원과 또 박용진, 금태섭 의원과 굉장히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저희 다 돌직구쇼 나왔었던 분인데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조홍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조홍천 의원을 비판한 신동근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편가르기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누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곤란하시죠? 저는 조홍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요. 또 명약은 입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아마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조홍천 의원 글을 읽어봤는데요. 평소 조홍천 의원답지 않게 앞에 내가 왜 이 글을 써야 되는지 길게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글을 밀어서 쓰신 걸 보고요. 참 주저주저 고민 많이 하고 나서 욕먹을 각오하고 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시민 의원의 항소이유서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학생운동권 출신의 재판을 하고 항소이유서를 내던 학생들이 반드시 그 글귀를 자기 항소이유서에 넣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대표 나온 3분과 또 8분의 최고위원 후보자들 모두 다 맞다, 위기다, 뭔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잘 되고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조홍천 의원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답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은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당대회는 원래 기존 질서에서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또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당으로 치면 당청의 새로운 관계, 당정의 새로운 관계, 당과 당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힘을 잘 결집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중구난방이 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허가된 중구난방의 시간이 바로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가 그냥 다 잘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볼 때는 위기라고는 얘기하는데 위기에 대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름에요,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기 싫지만 나가서 잡초도 뽑고요, 걸음도 주고요, 그 구슬땀을 흘려야 가을의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름에 밭에 나가기 싫고 논에 나가서 일하기 싫다고 그냥 풍년가만 부른다고 풍년이 오겠습니까? 대풍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장마, 수해, 태풍, 그리고 이 병수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치열한 구슬땀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온 위기 징후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있는 선거와 또 앞으로 있는 모든 관계에서 더 잘 풀려나가는 풍년가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쓴소리했다고 다른 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진이 또 조홍천 의원 나 민주당의 충신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애정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가야 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된다. 예. 제 생각입니다. 조홍천 의원에 동의한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개인 견해도 밝혀주셨습니다.